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계산 작업 중에서 날짜 시간과 관련된 함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에서 날짜 시간 함수 예제 다운받으셔서 연습하시면 되겠고요. 날짜 시간 함수의 종류를 살펴보시면 자, year, month, day, 자, 년, 월일, hour, minute, second, 10분, 초와 관련해서 today, now, date, time까지 자주 이용되는 함수가 되겠고요. 자, weekday, 요일 구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days 360이라고 하면 1년을 360으로 보고요. 시작 날짜에서 종료 날짜까지의 기간을 계산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date라는 함수는요, 시작 날짜에 개월수를 더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고요. 자, 이오 months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작 날짜에다가 개월수를 더하고 그 더한 날짜의 마지막 일수로 계산하는 건데요. 자, 이런 경우에 이 함수의 의미를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면은요, 직접 한번 먼저 연습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 빈 셀에 놓고요. 자, 이 데이트란 함수부터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자, 이 데이트란 함수가 클릭이 되어 있으면 자, 이 옆에 이 함수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자,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키보드에서 탭키 누르셔도 됩니다. 자, 이 데이트라는 함수 스타트 데이트를 자, 여기 j1에 있는 기준일로 잡을게요. 자, 그 다음에 9분, 쉼표, 그리고 months. 자, 1이라고 쓰게 되면 1개월을 더한 날짜를 돌려준다는 거죠. 근데 1년 번호로 나오니까 자, 이거를 자, 홈의 표시 형식에서 간단한 날짜로 돌렸을 때 기준일이 1월 2일이면 자, 지금 1개월을 더한다고 했습니다. 2월 2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5 months 같은 경우에는요. 자, 시작 날짜, 컴마 똑같이 1을 씁니다. 자, 결과값을 보시게 되면 자, 날짜로 바꿔보겠습니다. 2월달은 같은데요. 25months의 경우는 그 2월달 마지막 날수로 표시하는 것이 25months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workday라는 함수 역시 한번 사용을 해보는데요. 자, workday 같은 경우는 start number 를 start date를 기준일로 하고요. 그 다음에 days라는 것은 이 기준일에 며칠을 더할 거냐, 예를 들면 10일을 더하겠다 라고 쓰시고 자, 닫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값을 우리가 얻느냐면요, 워크데이 같은 경우에는 날짜 일을 내일을 더해 주는 거고요. 더했을 때 10을 더하게 되면 여러분이 12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자, 예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1월 2일부터 해서 자, 지금 이 토일 자, 이 휴일 주말이죠. 휴일 주말은 빼고 10번째 해당되는 날짜를 돌려주는 것이 워크데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날짜 시간 함수와 관련된 함수들이 이렇게 출제된다라고 그 범위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문제를 보면은 생년월일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 주민번호를 가지고 생년월일을 표시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문제를 보시게 되면 데이트 함수와 미드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중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순서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대화 상자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데이트 함수 선택한 후에 fx 눌러서 자, 이 안에서 이어에 해당되는 연도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88이죠. 그런데 보통 레프트 함수와 미드 함수를 사용하라고 하면 첫 번째 연도는 레프트 함수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미드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자, 미드 함수의 경우 자, MID 미드 쓰시고 가로를 반드시 눌러 주십시오. 입력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 보시게 되면 미드 함수를 클릭
클릭했을 때 대화 상자는 미드 함수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미드 함수 사용법은 자, 주민번호 C3을 기준으로 자, 두 번째 스타트 넘버, 즉 첫 번째에서 두 글자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이 미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미드 함수의 경우는 스타트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기준을 잡고요. 그리고 글자 개수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날짜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데이트 함수로 돌아가서요. 같은 방법으로 자, 미드, 자, 인수가 이해가 되셨으면 바로 C3, 자, 그러면 월에 해당되는 것은 몇 번째 우리 주민등록을 보셨을 때 세 번째에서 시작해서 두 글자가 월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3, 2 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드라는 함수는 내가 원하는 위치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원하는 위치는 C3이죠. 네, 이 C3을 같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직접 클릭하지 않고 쓰셔도 상관없고 셀 주소나 함수 이름은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1에 해당되는 네이에 해당되는 것은 주민번호 왼쪽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다섯 번째 콤마 몇 개죠? 두 개. 그리고 가로 닫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함수는요, 그냥 쭉 기록하셔도 됩니다. 그냥 키핑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수식 입력 줄에서 자, 그 해당되는 함수로 이렇게 클릭해서 지정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함수를 완성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런 생년월일이 표시되는데요. 셀 서식은 여러분들이 크게 바꾸실 필요 없으십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표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2를 보시게 되면 자, 나이를 계산하는 함수인데요. 자, 나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함수가 이어라는 함수와 레프트 함수 그리고 AND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요 답칸에 7년차 가로 열고 27 나이가 표시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연차는 기준일 연도에서 입사일 연도 이어란 함수를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나이 계산은 기준일 연도에서 주민등록 앞에 두 자리인데 2020에서 그냥 91을 빼게 되면 나이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1900년을 더해서 빼준다. 식은 이렇게 되는데 그 두 개의 식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표시할 것은 몇 년차 가로 열고 나이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제3셀에 클릭을 하고요. 자, 수식은 수식줄에서 제가 그냥 칸이 좀 좁아서요. 자, 수식 기호 쓰시고 자, 이어 함수를 이용하죠. 그래서 기준일. 자, 제1의 기준일은요. 모든 셀에 적용해야 돼서 셀 주소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F4 절대 번지를 지정을 하고요. 가로 닫습니다. 빼기 입사 연도는요. 똑같이 이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죠. 자, 그리고 입사일 H3셀을 선택을 하는데 자, 얘는 절대 번지 하시면 안 되죠. 계속해서 사원을 바꿔가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연차 계산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입력 버튼 눌러볼게요. 그럼 1년차가 나오죠. 근데 연차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자, 수식기호 다시 클릭을 하시고요. 수식줄 클릭한 다음에 AND 연산자 그리고 연차를 쌍따옴표 앞뒤로 입력을 하셔서 연차라고 붙여주신다. 그 다음에 가로도 붙여야 되겠네요. 가로까지.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나이 계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AND 그러니까 글자가 연결되는 또는 함수를 계속 연결해서 쓰실 때 AND 연산자를 쓰시는데요. 연차하고 여는 가로까지를 쌍따옴표 안에다 써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다시 AND 눌러서 이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시는 거죠. 자, 이어란 함수는 기준일 연도를
역시 F4키 눌러서 자, 이 기준일 연도에서 빼기 그리고 이 나이는요 그대로 가로 열고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1900을 더해 주시는데 주민번호 왼쪽에서 두 글자만 자 left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 주민번호의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컴마 2개 자, 가로 닫습니다. 가로를 닫힐 때는요, 이 가로의 색깔을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초록색은 닫혔으니까 검정색 가로 닫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까지 계산을 자, 입력을 했을 때 1년차 하고 가로 열고 나이가 보이는데 닫는 가로가 안 되어 있죠. 자, 맨 끝에다 and 쌍따옴표 하시고 닫는 가로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답에서 요구하는 거는 몇 년 차 가로 열고 나이.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고 핸들로 끌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경우 기준일은 절대 번지로 지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과 나머지 가로 안에 연결하셔야 될 AND 연산자를 잘 활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다음은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3번 문제는 휴가 출발일과 휴가 일수를 이용해서 회사 출근일을 계산하는데요. 주말은 제외하래요. 근데 이 세 개 함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함수일까? 아까 우리가 함수 종류에서 미리 살펴보셨는데요. 워크데이라는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자, 워크데이라는 함수 자, 이거 그냥 쓰셔도 되는데 자, fx 눌러서 다시 한번 함수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스타트는 뭐죠? 휴가 출발일이 되겠고요. 자, 데이는 뭐죠? 휴가 일수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에 해당되는 그 셀 주소를 지정하시고요. 마지막 헐리데이는 여기 계산을 하실 때 주말은 제외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쓰실 필요 없으시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서 핸들로 끌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표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4번과 같은 문제 형태가 잘 나오는데요. 문제 먼저 보시면 VLOOKUP과 weekday라는 함수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죠. 자, VLOOKUP 안에 weekday가 중첩이 되는 문제인데요. 먼저 weekday라는 함수가 어떤 의미인지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eekday라는 함수 자, 선택하시고요. 자, fx 눌러서 보시게 되면 시리얼 넘버가 생년월일이 되는 거. 이 날짜에 해당되는 요일 번호를 리턴해 주는 그런 값인데 함수인데요. 자, 이 생년월일에 해당되는 요일 번호를 구할 때 자, 여기 리턴 타입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1, 2, 3을 쓸 수 있다는 건데 자, 일요일부터 시작할 때는 1이라고 쓰고요.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거는 2라고 쓴다. 월요일을 0부터 우리가 계산할 때는 그 유형을 3이라고 쓰는데 이 부분은 전혀 고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이 부분을 내가 일요일부터 시작을 할 건지 월요일부터 시작할 건지는 문제에서 주어지는데요. 자, 여기서는 요일 구분표를 보면 구분이 1일 때 여기 결과값이 1일 때 월요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형은 월요일을 1로 보는 유형이죠. 그래서 월요일에서 일요일을 1부터 시작해서 일요일을 7로 인식하는 유형인 2를 써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고 여러분이 여기 리턴 weekday 함수에서 리턴 타입을 결정해 주시는데요. 일요일부터 시작을 할 경우에는 유형을 1로 쓰고요. 월요일부터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2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그럼 여기서 돌려주는 이 값을 가지고 이 테이블에서 찾게 되는 건 VLOOKUP에서 하게 되는 거죠. 자,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 VLOOKUP이라는 함수 사용을 하시고 자, fx를 눌러서 식을 완성하게 되면 첫 번째 lookup value가 지금 사용했던 우리가 weekday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생년월일, 컴마, 그리고 유형은 2로 하겠습니다. 자, 식을 보시게 되면요. 예, 생년월일 I 15셀, 2 직접 키핑했습니다. 입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는요. 자, 이 요일 구분표. 자, 이 요일 구분표는 자,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L16에서 M10, 22까지. 그런데 이 범위는 다른 셀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절대 번지로 묶어 주셔야 돼요. 바뀌면 안 되는 범위니까. 자, 그래서 이 범위에서 제가 지금 이 추출을 윅데이로 뽑은 요일 번호가 찾았을 때 이 테이블의 두 번째 열에 있는 컬럼 인덱스 넘버는 두 번째 열에 있는 이라는 개념으로 2를 쓰시는 거고요. 즉 VLOOKUP 함수는 찾기 참조 함수 문제에서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 lookup value 안에 윅데이에서 찾은 이 인수값을 우리가 이 테이블 안에서 찾는데 찾았을 때 일치되는 값의 두 번째 열, 자, 두 번째 열,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두 번째 컬럼 인덱스 넘버 2열에 두 번째 열에 있는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 값을 돌려주기 위해서 지금 내가 찾은 그 7이 이 요일 구분표의 7과 정확하게 일치하느냐, 레인지 룩업이란 이 부분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false라고 기록을 하고 또는 0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엑셀에서는 false가 0값을 갖기 때문에요. 0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서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윅데이라는 함수와 그 다음에 VLOOKUP 또는 추주라는 함수하고도 잘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요 날짜 시간 함수에서는 윅데이 함수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요. 예, 윅데이 함수가 좀 중요해서 하나 더 뽑아봤는데요. 자, 지금 이 응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이라고 표시하고 그 외에는 주말로 표시해라. 이거를 이제 if와 윅데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요일을 계산할 때 월요일이 1인 유형을 사용해라 라고 자, 지금 나와 있죠.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if하고 윅데이를 사용을 하라고 했으니까 자, 먼저 if 함수 먼저 선택을 하고요. 자, 그리고 윅데이 함수 안에서 첫 번째 이 식을 if 함수 안에서 윅데이 함수가 중첩이 되는 거죠. 자, 윅데이 쓰시고 응시일 컴마. 자, 다시 한번 수식줄에서 윅데이 함수 눌러 볼게요. 그러면 시리얼 넘버는 응시일이 되겠고 리턴 타입은 자, 월요일이 1인 유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리턴 타입은 2라고 쓰시는 것이 맞죠. 자, 이걸 이해가 되셨다면 쭉 그냥 기록하셔도 되고요. 자, if 함수로 다시 돌아와서 이 로지컬 테스트에서 자, 그러면 이 윅데이에서 월요일이 1인 유형으로 계산을 했어요.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면 그러면 1부터 몇 번까지가 되는 거죠? 5까지가 금요일이니까 5 이하로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5 이하면 1, 2, 3, 4, 5 이하면 평일로 표시를 하고 그러면 6, 7에 해당되는 결과값이 나오게 되면 자, 주말이라고 표시해라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윅데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if 함수는 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값이 5 이하 금요일까지 라고. 자, 근데 가끔 질문하시면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6 미만이라고 쓰셔도 이거는 답이 맞습니다. 예, 틀리지 않아요. 네, 5 이하로 5 이하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서 평일과 주말을 if 함수와 윅데이 함수로 해결을 해 보셨고요. 자, 마지막 문제 하나 더 풀어 본다면 시험 일수를 계산하는 함수가 있네요. 문제가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자, 오늘부터란 함수는 today죠. 남은 일수, 시험 일시까지 남은 일수를 계산을 하는데요. 1년을 360으로 가정을 하래요. 그러니까 days 360이란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today하고 days 360인데 순서대로 쓰시기보다는 days 360이라는 함수를 아시면 먼저 days 360이라는 함수를 먼저 선택을 하고요. start 오늘부터라고 했으니까 자, 이 start가 오늘 날짜, 오늘 함수가 되겠죠. 자, today는 인수를 쓰지 않으니까 바로 그냥 가로 열고 가로 닫으신 후에 end는 시험 일시 G29 셀이 되겠죠. 자, 마지막 메소드는 미국식 산술법이라고 해서 생략을 하시면 미국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US로 사용을 한다라는 건 false인데요. 안 쓰셔도 됩니다. false라고 쓰셔도 되고 생략하면이라고 해서 메소드는 안 쓰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게 되면 오늘 날짜로부터 시험 일시에 해당되는 일수 날수 계산을 데이지 360이라는 함수로 계산을 해 보셨습니다. 날짜 시간 함수도 빠지지 않고 계산 작업에서 나오는 그런 함수이기 때문에요. 함수의 종류의 의미 맨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날짜 시간 함수 종류들을 각각 어떤 의미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잘 이해하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되겠습니다.